안녕하세요. 결혼한 지가 2년이 지난 새댁입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파란만장한 일들 때문에 맘고생, 몸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평화를 찾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시고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셨어요. 아빠는 이혼을 하시고는 연락 한 번을 안 하셨고 엄마 혼자서 생계며 육아며 고군분투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죠. 어릴 적부터 엄마가 고생을 하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었어요. 대학 때까지도 저는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졸업 후 병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동료 의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일찍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좀 더 늦게 하길 원했어요. 오픈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남편을 보러 병원을 찾아온 시모를 보게 되었죠. 그때 처음 시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시모는 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원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같은 병원에 다니고 있는 의사 선생님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이렇게 자만 색실감이 있으면서 엄마한테 한 번을 소개해주지 않았어? 지수 씨라고 했죠? 동원이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말은 편하게 해도 괜찮죠?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라고 소개는 한 번도 안 해주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동원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아, 어머님 편하게 말 놓으세요. 저는 동원 씨랑 같은 병원 다니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식사하시기로 하신 거 알았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밥을 먹자고 할 걸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줄 모르고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예약해 뒀었는데 입맛에는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나도 동원이한테 반찬 같은 것만 챙겨주려고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야말로 데이트하는데 괜히 끼어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염치 없지만 오늘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할게요. 동원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있어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 올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한 번씩 말을 하길래 정말 궁금했어요. 같은 의사이니 동원이 상황도 잘 알 거고 직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해줄 테니 엄마로서는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저번에 동원이 말로는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다는 것도 다음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아, 다른 건 아니고 결혼은 제 힘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는 제가 생각은 안 했었는데 동원 씨가 일찍 말씀을 드렸었나 보네요.
동원 씨랑 잘 만나고 있고 저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혼을 생각할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서요. 결혼 준비하는 거야.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결혼식을 하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이후에 어떻게 지낼지 그것만 잘 맞으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니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출산이며 육아며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양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차차 해나갈 수 있는 거니 그 부분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다면 마음만 잘 맞으면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모의 말은 제 마음을 많이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홀어머니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저에게 저를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말 자체가 조금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었죠. 시모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자취하는 남친에게 챙겨주는 반찬도 제 걸 따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데이트를 할 때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보내주셨죠. 생일 때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명절이면 집에 가지고 가라며 비싼 한우 선물 세트까지 보내오셨어요. 남친에게도 시모의 호의에 감사함을 전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남친한테 이런 상황을 말해봤는데 남친은 이런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신기해 하더라고요. 동원 씨, 어머님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따로 상품권이랑 이런 거 보내드려도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근데 계속 나한테는 상품권이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다 싸주시잖아. 어머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는 거야? 혹시 동원 씨가 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 에이, 내가 무슨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해. 엄마가 지수씨 마음에 들어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도 몇 명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 그때마다 엄마가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지수씨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뜻 흘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기억하시고 언제 결혼 준비할 거냐고 나보고 오히려 재촉하신다니까? 진짜 신기하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신데 마음에 엄청 들었나 봐. 정말? 다행이다. 사실 나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 동원 씨네 집안은 우리 집이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날 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려. 이렇게 자꾸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좋아서 하시는 거야. 자식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혹시라도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엄청 걱정하시거든. 내가 말했었나? 예전에 나 비혼한다고 했었던 거. 엄마가 나 진짜 결혼 안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딱 지수씨랑 만나고 나서 바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좋아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시모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했지만 저는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말 그대로 잘 사는 집이었죠.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의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집안에서 받는 기대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우리 집의 사정을 모두 알았을 때 그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정말 많았죠. 혹시 동원 씨 집에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동원 씨 집안은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다 의사셨잖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야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끼리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지수씨,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집은 그런 거 따지는 집안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따질 거였으면 엄마랑 아버지랑 결혼하신 것부터 반대하셨겠지. 엄마는 그냥 동네 평범한 식당 하는 곳 딸이었거든. 그런데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반대 한 번 안 하시고 결혼시키셨어. 원래 그런 거 따지는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지수씨네 집이 어때서? 나는 어머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수씨 어릴 때에는 여자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도 진짜 희생하시고 지수씨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그게 더 대단하지 뭐. 정말 그럴까? 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 양가 재력도 중요하게 보잖아. 나중에 아시게 되면 혹시라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님께서 날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나중에 우리 집 상황을 아시고서도 괜찮으실까? 그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평소에도 집안 따지는 사람들 얘기만 들리면 부모님 다 욕하셨다니까. 엄마는 지수씨 성품 보고 좋아하신 거야. 내가 지수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신 거고. 그러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지수씨가 스스로 능력 갖춰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칭찬하셨어. 아마 지수씨 집안 상황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야. 남친은 연애를 할 때부터 저희 집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 집안 사정을 모두 오픈했고,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런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홀어머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렇지만 남친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전 시댁에서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전 이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인사를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집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오늘은 음식은 입맛에 좀 맞니? 동원이한테 미리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긴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렴. 바쁜데 우리가 괜히 초대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
병원에서 일하고 틈날 때마다 데이트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없는 애들 불러서 힘들지 않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바로 시간 내서 찾아와 주니 나는 너무 감사하네. 보다시피 우리 집은 동원이 아빠랑 할아버지도 의사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해주실 거고 나 역시 그럴 거고. 그러고 보니 지수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질 않았네. 동원이한테 듣기로는 그냥 직장 다니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네,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항상 동원씨 통해서 주시는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랑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저랑 오빠 키우셨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 근처에서 나와서 살고 있고 어머니랑 오빠가 같이 살고 계시고요. 오빠도 그냥 직장인이에요. 음, 음? 아, 어머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아니, 그럼 너희 잘할 때까지 어머님 혼자 키우신 거니? 아빠랑은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거니? 아, 그렇구나. 혹시 어머님께서 어떤 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 아휴, 나는 그래도 네가 하고 다니는 게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래서 우리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하구나. 엄마, 무슨 그런 걸 물어봐.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지수 돌 때부터 혼자 두 아이 키우신 거야. 엄마도 전에 엄마 친구분 중에서 계셨잖아. 항상 나한테 대단하다고, 엄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훌륭하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무슨 호구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해. 어머님 회사 다니는 곳까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돼? 엄마 오늘 좀 이상하네. 우리가 뭐 아빠랑 할아버지가 의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다고. 아무튼 좋은 집안에서 훌륭하게 컸어. 웬일인지 제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시모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간간히 전화를 해오셨던 시모의 전화와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남친에게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봐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시모께서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남친에게 선을 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 내용을 보니 남친에게 이미 수십 번 선을 보라고 말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남친은 절대 안 본다며 거절을 했던 상황이었죠. 동원 씨, 미안한데 내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메시지가 떠서 보게 됐어. 어머님께서 동원 씨한테 선보라고 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은 날 며느리로 맞으실 생각이 이제 아예 없으신 거구나. 그때 집안에 대해서 말을 꺼내서 그런 건가? 어머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을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거야? 지수씨, 걱정하지 마. 엄마랑 우리 결혼은 아무 상관없어. 물론 부모님 축복받으면서 결혼한다면 더 좋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가정은 내 가정이야. 엄마의 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처음에는 지수씨 정말 마음에 들어 했잖아. 몇 번 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 같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난 지수씨랑 결혼할 거야. 이런 문자 보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결혼하려고 한다면 어머님 마음을 설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정말 어머님이 전에는 날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내가 진심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우리 너무 서둘러서 결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나는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지수씨 마음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설득을 해도 지수씨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엄마가 저러는 건 나를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서 그러셔. 그렇지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지수씨가, 아니 지수씨 집안이 우리 집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머님을 뵀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상황으로 나는 더 확신해. 우린 그냥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수 씨한테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정리해 볼게.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하겠다는 남친에게 시댁에서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남친은 제 핸드폰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차단을 했지만 예비 시모는 전화가 아닌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멀쩡한 집안에서 살아온 것처럼 연기하니 너는 재밌었니? 애초에 우리 아들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는 건 알았을 거고 그때 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니? 아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반대할 거라는 거 너도 알았겠지.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애 꼬셔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애가 순진해서 너한테 푹 빠져 결혼하겠다고 하겠지만 아마 네 집안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 차릴 거야.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 반대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은 눈이 먼 우리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너라도 헤어지자고 얘기를 좀 해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멀쩡한 집안에서 자라온 게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나요? 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게 제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멀쩡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원 씨와는 저도 결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께서 제 집안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를 원하시면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동원 씨한테 얘기를 하고 헤어질 겁니다. 너 진짜 맹랑하구나. 어떻게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참나. 그래, 너희 집 같은 곳에서 자란 여자애들이 얼마나 맹랑하고 표독스러운지 내가 모를 것 같니? 안 그래도 우리 집 의사 집안이라고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훨씬 훌륭한 집안에서도 사이 삼고 싶다고 하는 곳 널리고 널렸어. 그런 집이 우리 집인데 너 같은 게 들어와서는 되겠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지금 아들한테 사랑받으니 정신 못 차리는가 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막말을 하셨죠.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선 바로 남친에게 말을 한 덕분에 남친이 뛰어와서 시모를 끌고 가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남친은 더 이상 시댁과는 연애를 이어갈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저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의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시모는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셨고 절대 저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신 듯 했어요. 결국 남친은 병원에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남친은 집에서 모든 짐들을 정리를 해 연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왔죠. 그 정도로 남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중간중간 시부며 시할아버지며 계속해 연락도 오셨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남친은 칼같이 거절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고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던 와중에 상견례장에서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시던 중 시모에게 멀리 있던 뚝배기가 손에 닿지 않자 시모는 엄마께 뚝배기를 본인 앞쪽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가까이 드시라고 살짝 건네드렸는데 어쩐 일인지 시모의 팔에 뚝배기가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죠. 뜨거워하던 시모는 바로 화장실로 향했고 엄마와 저 모두 시모의 뒤를 쫓아갔어요. 어머,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니신지.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확 쏟아질 거라 생각도 못하고, 아유, 정말 죄송해요. 물로 헹구시는 것보다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응급치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양원에서 응급처치는 다 배웠거든요. 잘못 놔두면 흉질 수 있으니까 잠깐 저한테 보여주시면. 아니, 어딜 만져요? 아, 정말. 하늘에서도 이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보네. 어떻게 그 뜨거운 뚝배기를 발에 그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그쪽 일부러 저한테 그랬죠? 자기 딸내미 반대했다고 일부러 실수인 척 한 거 아니에요? 발에 화상 입어서 흉터 남으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딸내미가 의사면 뭐 할 거야? 집안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상견례라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사돈께서 멀다 하셔서 뚝배기를 살짝 건네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쏟아질 줄이야. 제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흉터 안 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단은 상견례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얼른 병원부터 가보죠.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만 감싸고 계시지 마시고 우선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잠시만 보여주세요. 아니, 보면 뭘 알긴 알아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이걸 보면 뭘 알긴 알아? 내 아들 불러와요. 정말 기가 막혀서. 내 팔은 그렇다 치고
이 옷이며 가방이며 어쩔 거야? 치료비 지금 당장 내놔요. 800만 원이면 얼추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기 전에 당장 내놓으라고. 내가 100번 양보해서 1000단위는 안 갔어요. 시모의 화에 엄마는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통장을 꺼내셨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쫄쫄매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전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죠. 그때 저희 곁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친오빠였어요. 오빠는 시모의 팔을 슬쩍 보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시모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옮기고 얘기를 하시죠. 보아하니 크게 다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수 오빠입니다. 상해 전문 변호사이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이 있어서 늦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저도 들어 알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상해 전문 변호사라고요? 아, 마침 잘 됐네요. 그쪽 엄마가 뚝배기를 내 팔에 쏟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뚝배기를 쏟았는데 무슨 크게 다치지를 않아. 화상이라는 건 나중에 흉도 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비 받아야 하는 거 몰라요? 변호사라면 이런 것도 몰라서 어떡해? 일단 그런 걸로는 상해 치료비 보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들어보니 뚝배기를 저희 엄마가 슬쩍 미셨다고 하셨는데 팔에 확실하게 쏟을 만큼 미셨던 건 확실하신가요? 먼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부러 계획하시고 뚝배기를 치신 건 아니시고요. 그건 CCTV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네요. 방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한참 식사하시던 중 건네드린 거라 뚝배기가 그다지 뜨겁지도 않았던데 화상 입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었던 건 맞으시고요. 뭐 이것도 직원들 통해서 확인해보면 알 테고. 아까 들어보니까 압력을 가하는 말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성립 요건이 된다면 처벌 큰 거 아시죠? 거기다가 다치지도 않으셨는데 치료비 배상해달라고 하는 건 사기죄가 되는데 그것도 다 알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죠. 상해 전문 변호사인 오빠의 말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만 그냥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CCTV와 직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뚝배기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건네드린 후에 시모가 과도하게 뚝배기를 자신 쪽으로 끌면서 뚝배기가 쏟아진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엉망진창으로 끝이 났어요. 남친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더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자취집도 정리하고 본가로 다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도 빠르게 정리를 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얼마 뒤 남친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시부셨어요. 그동안 시부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 남친과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사람이 알아서 잘 집안을 꾸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았던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례를 범했던 건 사죄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저 역시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못 드렸네요. 사실 저도 수지양 집안에 대해서 안 사람에게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더군요. 아비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했던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부인께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너무 염려치 마세요. 그리고 저희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그쪽 아드님과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된 거지만 이미 끝난 인연은 더 이상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애가 힘들어 하니까요. 아직 아드님께서 저희 아이를 못 놓는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들과 결혼 허락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을 받아주기 싫으시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린 부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와는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아들만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나쁘게 전달을 한 것이었어요. 제가 의사 집안이라는 걸 알고선 접근을 한 것이고 엄마 역시 아빠와 이혼을 한 이유가 외도를 해서였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던 거였죠. 친정아빠도 뻔히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감추고 있었다면서 거짓말로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고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대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부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고서 남친을 받아주라며 저희 집에 부탁을 하러 오셨고 엄마는 고민 끝에 남친을 받아주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 뒤 시부께선 남친에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시모를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들과 평생 연을 끊게 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사부인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 중재는 해줄 수 있지 않니? 절 며느리로 못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 안 받아주시려고 상견례 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 그 상황 때문에만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뭐든 어머님 뜻대로 진행하시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에 남편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아유, 한 번만 아들한테 부탁 좀 해주겠니?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만 좀 전달해줘. 연락 한 통만 받아준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구나. 남편도 절대 연락 못하게 해서 내가 몰래 연락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지 않니? 천륜을 끊어버린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뭐든 어머님 마음대로 아들 휘두르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사람 가족들까지
눈앞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엄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데요.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그날의 사건이 자신과 연을 끊게 된 이유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남편은 그전부터 시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시모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살아주길 원하셨죠. 마치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유일한 대상인 것처럼 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심지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허락을 해주겠다며 결혼까지 휘두르는 상황을 보고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모와의 연을 끊고 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 더욱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시모와 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면 남편과 비슷한 사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부모와 그런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기력을 느끼는 자식들의 사연이 바로 저희 남편의 사연이었죠. 지금은 저도 남편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시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항상 다짐하고 있어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턱 낸다고 저와 시모를 개인적으로 따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터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예약을 해놨다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예약해두었던 음식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와 동서는 일찍 도착했는지 먼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던 동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온 음식을 보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졌고 집안 분열을 조장한 동서의 행동과 말투가 결국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몇 달 전에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인사 온 동서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느낌이 어느 정도 왔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동서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서의 눈빛은 상당히 욕심이 많아 보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저를 바라보던 동서가 뱉은 한마디에 이 결혼 진행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동서가 돌아간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랬니? 아니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반대하겠다는 거야? 너 걔한테 열등감 느끼고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모든 부면에서 월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거기에 더해 직장까지 좋으니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나야말로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뭘 잘났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 내가 너한테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너를 부른 줄 아니? 자리만 채우라고 부른 거지. 너한테 새며느리를 평가라고 부른 게 아니다. 쓸데없이 분위기 초치지 말고 할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와, 엄마. 정말 예민하게 왜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일찍 서두르게 만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재수씨 오기 전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온갖 잡일은 다 시켰으면서 우린 의견도 못 내요?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요? 그게 고생한 이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에요? 엄마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수씨 인사 온다고 고생하며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은 해주기는커녕 상처 주는 말에 정말 질려버렸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어요? 저도 재수씨 오늘 처음 봤지만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유하게 살아온 만큼 남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말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아예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 솔직한 게 뭐가 나빠서? 나는 보기 좋기만 하구만.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속으로 꿍해 있는 쟤보다 낫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하고 싶은 말 막 해도 되는 거네요. 어머님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감정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불만 한마디 꺼내면 노발대발하면서 한바탕 난리 쳐놓고 엄청 쿨한 척 하시네요.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명절날 저 혼자 음식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 그때 열이 39도나 올랐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도움 요청했는데 어머님은 주방에 자기 아들 들어오게 했다고 한바탕 난리쳤을 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귀찮은 일 혼자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맘에도 없는 미안하다는 말에선 또다시 불러내서 일 시켰을 때 정말 서운하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도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가족을 위해서지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집안 좋고 능력 좋으니까 허락한 거 아니에요. 결혼은 알아서 하겠지만 이 문제로 저에게 피해가 오거나 상처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저도 그때는 왕래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 자리에는 시동생과 동서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에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동생이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 뿐이었어요. 동서가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말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예절 교육이라곤 전혀 배우지 못했는지 입이 너무 험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에 깜짝 놀랐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집안이 좋고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서 시모는 놓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음식점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도 상당한 듯 했어요. 시동생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넘어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와 시모가 동서 인사 온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자리에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엔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든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동서의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누가 초면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식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던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력 때문에 저희 부부의 말은 아예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콩깍지가 완전히 쓰여있던 상태라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시부모님이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는 모습들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저희 의견은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동서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이 불량스러웠고 저를 형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참다가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을 했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좋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웃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은 대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야 뭐라도 배우죠. 제가 형님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저보다 능력 좋아요, 집안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모든 게 저보다 못하는데 무슨 대우를 해요? 형님이라고 존칭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원래 저는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말해요. 얻어갈 게 없는데 굳이 존대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웃긴 게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대우받으려는 거 꼭 골빈 것들이나 그런 거 따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형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나 그 사람을 대우해주지 나보다 아래인 사람한테는 원래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줘요. 형님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이라는 단어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니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마요. 내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봐요. 나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나보다 잘나면 돼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이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모든 부면에서 월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 멋대로 판단해서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재력이 있고 배운 게 많다 해도 사람으로서 인성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하면 나머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은 동서가 재력이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깔보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지금 잘 나간다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나중에 엄청난 후회로 돌아올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동서보다 못해 보여도 다른 부면에서 배울 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동서보다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그만큼 삶의 지식은 많다고 생각해.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 앞으로 내가 언지를 줄 테니까 동서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지킬 건 좀 지켜줘.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닌 당연한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예의 없다고 말한 사람 없었고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동서의 제일 큰 문제는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을 전혀 배우지 못해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기분은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동서는 감정이 격해져 흥분을 하더니 시댁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성격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런 모습이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동생과의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니 시댁 집안은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분열이 생길 것 같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기로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동서에게 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고가의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을 주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격식 같은 걸 따졌다고 막내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 너 때문에 좋았던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너 그냥 오지 마라. 네가 명품 가방 한 번이라도 쥐어줘 봤어?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치는 건 전부 너로 인해 시작된 거야. 이게 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재수 씨가 버릇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사람한테만 차별하고 상처 줄 거예요? 묵묵히 시키는 거 다 하고 집안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 하지 않고 눈앞에 지어지는 명품 가방에 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가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 우리가 그만 오면 되겠네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왕래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요. 버릇없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아들이라는 게 자기 마누라 편이나 들고 애비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냥 무시할 거 무시하고 지만 잘하면 그만이지. 피곤하게 이것저것 따지려 드니까 이런 풍열이 생기는 거잖아. 막내한테 훈수 두기 전에 며느리 니나 잘해라. 니들이 제일 큰 문제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니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 들어? 우리가 막내 며느리 성격 가지고 지적한 적 있어? 부모인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훈수를 둬? 너희 둘만 없으면 집안이 아주 평온할 것 같다. 정신 사나우니까 다들 돌아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품 몇 개 손에 쥐어줬다고 싹 변해선 뭐가 잘못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부모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면서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동서만 감싸고 도니 콧대만 높아져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차라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 안 받고 사는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친 이후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연락도 없을 것 같았던 동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한 것 같다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괜찮은 음식점을 예약해뒀다면서 시모도 함께 셋이서 따로 자리를 만들었으니 꼭 참석해달라며 평소에 알던 동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보단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서한테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전화가 왔길래 가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을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혀가 말려 들어갈 듯한 말투로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해 마음이 계속 쓰였다면서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말도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라서 뭔가 불안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약속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 앞에 놓인 짜장면 한 그릇과 동서의 한마디에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싼 거 먹으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익숙한 거 드시라고 짜장면 준비했는데 괜찮죠? 그래도 여기 음식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자주 먹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형님을 부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 거랑 너무 비교가 돼요? 어머님이야. 건강 생각도 하셔야 되고 워낙 입이 고급스러워지셔서 샥스핀 정도는 드셔줘야 되거든요. 짜장면 불기 전에 먹으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형님 얼굴 표정이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형님도 샥스핀 먹어볼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니 일단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만약 좋게 마무리가 되면 샥스핀이 뭐예요? 그 이상의 것들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님은 무조건 오늘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 그래. 이번 기회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네가 고민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막내 제안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닌데 굳이 자존심 내세워서 남은 인생 힘들게 사는 것보다 눈 한번 딱 감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언제까지 가난해지들어 살 거야. 애들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들 교육 문제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건데요. 분위기를 보니 안 좋은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보고 설마 짊어지라는 말을 하려는 건가요? 아유, 형님.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그걸 형님한테 말하겠어요? 돈으로 처바르면 안 되는 일 없고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형님 손을 빌릴 필요는 없죠. 제가 형님한테 부탁하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저기 오시네. 큰형님 오시네. 여기에요, 여기. 혹시 제 말을 거부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 돼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했어요. 같이 합석해도 괜찮죠? 우리 교수 형님이 드실 샥스핀도 이제 막 나왔네요. 그럼 전부 다 모인 것 같으니까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볼까요? 형님들이 제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시댁집안과 연 끊고 지냈던 형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었는데 동수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몇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왔을 때 형님과 시모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형님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시모에게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말을 결혼 이후 알게 됐었고 저도 시댁에서 시모와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처음 보는 자리라 정말 많이 놀랐었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동서가 뱉은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동서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접시에 담겨있던 샥스핀 음식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시모는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네요. 아,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이런 걸로 지금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데? 당신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네. 돈만 보고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였어? 좋은 관계로 풀어가고 싶어서 잠깐 얼굴 보자고
사람 살살 달래서 나오게 만들더니 정작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네.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구만.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싸질러 놓은 아이를 왜 나보고 입양을 하라는 건데? 완전 이거 쓰레기네. 동서, 방금 한 말 정말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서방님과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야지. 아,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입양해달라고 했어? 앞으로 뒤에서 서운하지 않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잖아. 그래서 입양해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도 나한테 애가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어. 나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다고. 돈 주겠다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 맡기긴 했는데 은근히 신경이 쓰이니까 보이는 앞에 두려고 부탁한 거잖아. 입양해주면 돈 준다니까. 사람 시켜서 아이 돌보게 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사람 시키는 게 찝찝해서 이렇게 부탁한 거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준다잖아.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는데 왜 둘 다 거절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다녔길래 애까지 싸질러 놓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건데 그럴 거면 왜 10달 품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벌써 4살이나 됐다며. 그럼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눈앞에 엄마가 있는데도 우리 보고 키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보육원에 보낸 게 더 큰 충격이다. 어머님한테 보살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다며. 상관없다고 하셨다면서. 그건 나도 싫다. 내가 왜 애를 봐주니? 나는 막내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고만 싶지. 힘든 건 하고 싶지 않다. 세상 정말 하다하다 별짓 다 하시네요. 네가 얼마나 재력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나이만 처먹었지. 완전 골빈년이었구만. 이 사실 아직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좋게 해결보면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도 저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알지 못해요. 해외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출산할 때까지 잠적해 있었어요. 아이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또 제 양심에 허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낳아주기만 하고 알아서 살라고 보육원에 보냈는데 이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그렇다고 또 키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형님들 중에서 내 아이를 입양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건데 우리 좋게 해결 보자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식적으로 아이를 낳아 떳떳하게 키우고 싶지?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눈치 보면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동서는 인간 쓰레기에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첫째 형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형님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형님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가 좋게 얘기하자고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에 제 앞에 있는 짜장면을 들어 동서의 얼굴을 향해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본인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한 뒤에 식당을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으로 시모에게 얼굴을 맞게 된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똑같이 세차게 손을 올리고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리고 안주머니에 있던 내 명함을 두 사람 앞에 던져버린 뒤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무인 세탁소를 차리게 되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돼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식당 근처에도 코인 세탁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탁이나 하라고 명함을 던져 주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던 동서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시모의 행동을 형님과 함께 전부 다 알리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누군지 모를 자식이 있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시동생과 시부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집안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동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버렸네요. 동서가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들은 전부 다 동서네 부모님께서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동서의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네 부모님께서 동서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숨긴 시모 또한 조용히 넘어가지 못했어요. 시부는 당신 막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얼굴을 붉히며 시모와 싸우게 되었고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부에게 받을 땐 좋았으면서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냐면서 대판 싸운 뒤 별거 중에 있어요. 동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부모한테 전부 빼앗긴 뒤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동생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던 형님은 이런 집안과 연 끄는 게 정말 다행이라면서 앞으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댁과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있지만 시댁 가족들의 정신머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집안에 남편이 정상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평생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너무 흉흉한 일들이 많은 이 와중에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렸을 적 꿈인 승무원을 이루고 난 후 정말 즐겁게 일했어요. 그러다 비행 중 탑승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녔고 본인은 IT 계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며 저에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소개하였어요. 말끔히 생긴 모습과 본인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는 그런 근면성실함에 반해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고 시부모님 될 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려나갈 수 있겠다 싶어 참 행복한 나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음식점을 꽤나 크게 한다고 하셨지? 거기 음식점 유명하잖아. 체인점도 여러 개고 나도 가봤어. 아, 네. 오래 하셔서 아무래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많이 커졌어요. 다음에 한번 더 놀러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그럼 나야 좋지. 어쩜 우리 아들이랑 이리 안성맞춤이라니. 꼭 너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내가 재영이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인 거지.
아주 한눈에 알아봤다니까. 틀림없이 내 짝이라는 걸. 재영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네 인생 모두 나한테 맡겨도 좋아. 정말 이 결혼 후회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저희 아빠가 굉장히 큰 음식점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분점들도 많았어요. 그 덕분에 여유 있게 살았고 제 배경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이 술술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님 생신이라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이 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 생각에 깜짝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된 날이었죠. 그곳엔 남자친구에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시누이가 절 반겨주었어요. 가족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어서 시누이 얘기는 왜 안 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우 오빠 여자친구라고요? 아, 생신이라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운 거구나. 진짜 노력이 가상하네요. 눈물 겹고.